부가가치세법 간이과세자와 일반 과세자가 있는데, 간이과세자와 일반 과세자가 있는데, 간이과세자 부분이 많이 바뀌었죠. 조금 복잡하게 바뀌었어요. 일단 대원칙은 보면은 누구나 다 세금 계산서를 끊을 수가 있는 걸로 바뀌었죠. 간이과세자도 세금 계산서를 끊을 수 있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물론 뭐 항상 예외가 다시 나오긴 나오지만은 4,800 미만은 원래는 법에는, 법과 시행령에는 끊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또 다시 시행령에서 그 끊는 아마 초기라 봐서 그런 것 같은데, 시행령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유보시켜 놨죠. 시행령에서 끊을 수 있게 해놓고 또 끊지 않도록 유보시켜 놨어요. 그래서 지금 7월 1일부로 사업자 등록증이 다 다시 나가는데, 사업자 등록증이 다 다시 나가죠. 그게 보면 사업자 등록증에 세금계산서를 끊을 수 있는지, 영수증만을 끊을 수 있는지 이렇게 구분해서 사업자 등록증에 표시해서 보니까 사업자들이 뭐 그걸 이해하려면은, 보고 이해를 확실히 하면은 혼동할 거는 없을 걸로 보여요. 근데 이번에 7월 1일 날 중요한 걸 말씀드리면은, 7월 1일 날 간이과세자로 바뀌는 분들이 많죠. 간이과세자로 바뀌는 사람들은 중요한 게 재고 자산에 대해서, 재고 자산 및 고정 자산에 대해서도 두 가지 다 해서 부가가치세로 환급을 받았다. 부가가치세로 환급을 받은 자산이 있을 때에는, 그러한 자산이 부가세를 실제 돈을 돌려받지 않더라도 납부세액에서 공제받는 것도 내내 환급이니까요. 일단 공제받은 사람들은 이번에 7월 25일 부가세 신고할 때 재고 납부세액으로 세금을 내야 되죠. 그래서 거기에 해당될 세금이 부담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간이과세를 포기해야 되죠. 간이과세 포기는 이달 말까지 포기해야 됩니다. 이달 말까지. 서류로 또는 뭐 하여간 서류로 인터넷으로 하든지 세무서에 전달을 해야 되죠. 엄청 중요한 부분이죠. 아울러 또 이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매출액이 늘어나서, 그 사업하다 보면 초창기에는 간이지만 매출액이 점점 늘어나서 일반과세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분들은 꼭 중요한 게 재고 매입세액, 재고자산, 마찬가지로 재고자산을 신고해야 되죠. 신고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10%에 해당되는, 10%에서 물론 그 이미 공제된 각 부가율에 대한 만큼은 공제하죠. 어쨌든 그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일반 과세로 전환되는 사람들, 이번에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전환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분들은 재고자산을 신고해서 부가세를 환급받아야 되죠. 재고자산 및 임대업 같은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끊어서 받았으면은, 상가 같은 걸 분양받았다 그러면은 그 세금계산서에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가 있죠. 이 종이를 한 장 제출하지 않으면은, 경우에 따라서 몇백만 원, 몇천만 원도 그냥 날아갈 수가 있죠. 자, 이제 대본 다시 보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설명을 드렸어요. 그 구체적인 걸 한번 봐야 되니까 보도록 하죠. 맨 위에 사례를 하나 놨습니다. 2020년 연간 공급가액이 4,700만 원이고 부가세가 별도로 470만 원인 경우에, 그러면 이 사람은 부가세 포함하면은 5,170만 원. 이것을 부가세법에서는 공급 대가라고 하죠. 공급 가액은 4,700, 공급 대가는 부가세를 합친 5,170만 원. 그래서 이 공급 대가라는 용어에 명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앞으로는 계속 공급 대가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런 분 같은 경우는 부가세를 포함한 공급 대가가 5,170만 원인 경우에는 4,800만 원 이상이라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간이과세자로 바꾼 경우 요 4,700에 부가세 470인 사람이 이번에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바뀌면은 간이과세자이지만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업자,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가 되는 거죠. 중요하죠. 사업을 할 때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끊어오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세금계산서를 끊을 수 없다. 그렇게 하면 좀 앞으로 거래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왜 그러냐 이제 그 원칙을 간단하게 보여줬죠. 2020년 연간 공급 대가 부가세 포함 가격이죠. 8천만 원 미만 8천만 원이 안 되는 사업자들은 2021년 금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로 변경되죠. 이번에 그러니까 일반 과세자에 있던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제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데 지금 뭐 이미 사업자 등록증이 많이 나왔고 거의 다 뭐 누락되진 않았을 텐데 혹시 누락됐으면 본인이 챙기면 되겠죠. 이 원칙에 의해서 방금 말씀드린 것이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가 된다 그런 얘기죠. 또 사례 하나를 보시면은 가령 이제 2020년 중간에 개업하신 분이 있겠죠. 2020년 10월 말일날 개업했다. 10월 말일날 개업했다. 근데 이제 그 당시 간이과세자를 신고했는데 그 10월 말일부터 그 3개월간 과세 표준이 900만 원이면은 물론 이거 부가세 포함 가격이죠. 과세 표준이 900만 원이면은 연간으로 환산하게 돼 있어요. 연간으로 환산하게 돼 있는데 이런 게 환산한 금액이 4,800 이상이면은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가 되고 4,800 미만이면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영수증 발급 사업자라고 사업자 등록증에 찍혀 나오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10월 말일날 개업했다 그랬죠. 그러면 10월 말일 하루인데 이거를 한 달로 치느냐? 그렇죠. 보통 세법에서는 말일날을 하루라고 하도 한 달로 치고 이렇게 계산하게 돼 있죠. 뭐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는데 날수 계산하면 너무 힘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10월 말일날 개업했다고 해서 날수로 계산하면은 이게 또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한 달로 쳐서 3개월. 그래서 1년은 12달이니까 4배를 하면 12달이죠. 그래서 4, 9, 36, 3,600이니까 이 사람은 4,800 미만이죠. 그래서 영수증 발급사업자가 되는 거죠. 표에 보시면은 다시 한번 보기를 하죠. 쭉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 다시 구분부터 보도록 하죠. 구분. 일반 과세자가 있고 간이과세자. 그리고 간이과세자의 현행 내용 그리고 7월 1일부터 바뀌는 내용 이렇게 보도록 하죠. 적용 대상 보면은 공급대가 부가세가 포함이죠. 현행은 4,800만 원 미만이었는데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8천만 원 미만이면은 간이과세자로 되겠다 그런 얘기죠. 자, 과세기간은 중요하죠. 과세기간 일반 과세자는 1월서 6월, 7월서 12월. 그래서 1년에 2개의 기가 있죠. 그 2개의 기가 있다는 것은 회계연도나 마찬가지죠. 회계연도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기가 달라지면은 다음 기회에 신고할 수 없고 수정 신고해야 되죠. 그리고 간이과세자는 뭐 1월서 12월 1년 내내 똑같죠. 그래서 이 과세기간이 끝나면은 25일 내에 신고하게 돼 있죠. 25일 내에. 또 이제 중간에 뭐 개업하시는 분도 있을 때 있고 폐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개업하시는 분은 그 기간이 끝나면 25일 내에 하면 되고 폐업하시는 분은 폐업한 달에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해야 되죠. 이거 잊어버리기가 쉬운데 그때까지 신고해야 되고 직원이 있으면 연말정산도 같이 제출해야 되죠. 원칙적으로 연말정산 같이 제출해야 되죠. 그러니까 연말정산은 연말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폐업했을 때도 신고해야 되죠.
퇴사했을 때도 마찬가지죠. 연말정산,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야 되죠. 그 밑에 이제 새로 사업을 개시한 사람의 과세기간 나와 있고, 또 이제 중요한 게 사업 개시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는 그 신청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가 과세기간이다 이거죠. 이게 누구냐면 보통 부동산 임대업이 건물을 짓는 중에 분양을 받았다거나 분양을 받았다든가 자기가 이제 새로 질 때 일단 사업자 등록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사업자 등록 신청이라고 사업 개시라고는 다르게 되죠, 되게. 사업 개시는 적어도 준공이 떨어져야 임대를 놓을 수 있으니까 그 이유가 준공 이유가 되겠죠. 세율은 일반 과세자는 10%고 간이과세자는 10% 세율에다가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서,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이번에 보면 15%부터 40%까지 있죠. 조금 더 강화됐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재고자산이나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은, 꼭 돈으로 돌려받지 않더라도 하여간 공제받은 매입세액이 있는 것, 세금계산서를 끊어서 부가세 신고한 것들은 이 자산이 있으면은 신고해서 납부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 금액을 낼 것인지 안 낼 것인지, 내도 괜찮은지를 판단하셔야 되죠. 여기서 감가상각자산은 건물은 10년이죠. 건물은 10년. 건물 위에 비품 뭐 이런 것들은 2년 이렇게 되죠. 그 감가상각 기간을 고려해서 부가세를 내게 되죠. 다음에 이제 매입세액 공제. 일반 과세자는 10% 전액인데 간이과세자는 매입액의 10% 하면 부가세가 되겠죠. 그 부가세에 대해서 업종별 부가가치율 15%에서 40%까지 그걸 곱해서 공제한다. 다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사람들, 일반 과세자는 당연히 발행할 수 있고, 또 이번에 그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매출이 4,800만 원 이상인 경우, 여기서 매출은 부가세 포함 가격을 얘기하는 거죠. 공급 대가죠. 4,8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끊을 수 있다. 우리가 이제 세금계산서를 끊으면은 좀 간단할 수 있는데, 세금계산서를 끊지 않은 경우에는 또 뭐 그 세무서에 따로 대금을 주고받은 자료를 또 보고해야 되죠. 다음에 가산세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데, 일반 과세자도 뭐 1%부터 더 높아지죠. 최저 1%죠. 간이과세자가 발급받지 않은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발급받지 않은 경우에도. 근데 가산세는 좀 복잡하죠. 가산세만 해도 한두 시간씩 해야 되니까 일단 이 정도 알고 넘어가고요. 납부 의무 면제가 있는데 일반 과세자는 금액이 얼마가 됐든 무조건 내야 되고, 간이과세자는 이번에 이제 연매출 4,800만 원 미만, 공급 대가, 부가세 포함 연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미만, 이하가 아니죠.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 의무가 면제되죠. 그리고 근데 이제 부동산 임대업 같은 경우는 연매출 3천만 원 미만, 공급가액, 공급 대가 3천만 원 미만이 납부 면제되죠. 뭐 본인이 내고 싶으면 낼 수 있어요. 이미 낸 사람들도 있겠죠. 잘 모르고 낸 사람들, 뭐 알고 내신 분은 뭐 알고 냈으니까 있다 치고, 모르고 내신 분은 돌려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환급 신청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세법에서는 뭐 꼭 면제시켜 본인이 낸다는 것을 뭐 거절하지는 않으니까요. 다음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율 아까부터 쭉 나왔었는데 지나간 건 이제 뭐 끝났으니까 됐고요. 오른쪽에
2021년 7월 1일 이후부터 부가가치를 보면 첫 번째 대표적으로 소매업, 뭐 음식점업 이런 데는 15%. 두 번째 제조업, 다음에 소화물 전문 운송업, 이 택배가 해당될 걸로 보여요. 20%. 그리고 세 번째 숙박업 25%. 네 번째 건설업, 창고업, 정보통신업 30%. 다섯 번째 금융보험 관련 서비스업, 그리고 부동산 임대업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이거 공인중개사로 보이죠. 이분들은 40%. 그리고 그 밖에 서비스업은, 그러니까 서비스업은 위에 5번에서 나오죠. 서비스업. 그 밖에 서비스업은 30%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예정고지가 바뀌었는데, 예정고지가 이게 이제 왜 예정고지가 나오다 안 나오다 막 그러니까 사업자들이 혼동을 일으키는데, 또 어떤 때는 뭐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고지를 안 하겠다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예정고지는 원칙적으로 직전 기에 일반 과세자는 1년에 2번이 기가 나오죠. 뭐 간이과세는 1년에 한 번이니까 직전 기에 총 내가 현금으로 납부한 금액의 2분의 1이 예정고지세액이 되죠. 근데 그것이 이제 30만 원이 넘을 때만, 30만 원 이상일 때만, 30만 원부터만 2분의 1이 30만 원이 돼야 고지서가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대부분 이제 간이과세자들 여기 안 되는 분들도 많죠. 그래서 안 나가는 경우가 있고, 직전기에 예정고지로 낸 금액, 확정신고 때 낸 금액, 두 가지 금액의 절반이죠. 그러니까 절반이 30만 원 이상이 돼야 된다. 그러면 고지서가 나올 거다.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다시 한번 비교해 보죠. 이게 법률 용어는 전달이 또 쉽지 않더라고요. 말했다고 해서 상대방이 다 알아듣는 건 아니니까요.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간이과세자가 꼭 유리한 것은 아니에요. 최초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부가세 매입이 많이 있었다. 또는 뭐 고정자산, 상가를 분양받는다, 상가를 짓는다 할 때 꼭 간이과세로 할 필요는 없죠. 세금계산서는 일반과세자는 가능하고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가능한 거죠. 원칙적으로 가능한데 안 되는 경우는 아까 우리가 봤듯이 4,800만 원 미만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은 영수증 발급 사업자로 돼서 사업자 등록증에 영수증 발급 사업자로 나오죠. 그래서 그분들은 못하고, 간이과세자라도 4,800 이상인 분들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 밑에 다시 한번 나오네요. 7월 1일부터 연매출 4,800,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 이상인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다. 이게 사업자 등록증에 나온다. 그런 얘기죠. 다음에 이제 의제매입세액이 있는데, 의제매입세액이 중요하게 바뀐 게, 이번에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바뀌었죠.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전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해줬었죠. 그래서 의제매입세액은 즉 면세물품을 구입할 때 카드로 구입하든 세금 계산서로 구입하든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해줬는데, 7월 1일부터는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간이과세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간이과세자는 적용하지 않는다. 원래도 뭐 사실은 적용하지 말았어야 되죠. 이 부가율이 이미 업종별 부가가치율 15%에서 30% 이미 반영되어 있는데 이걸 또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죠. 다음, 아까도 이제 세 번째 말씀드렸는데, 간이과세로 전환되면은 부가세를 공제받은 재고자산이나 고정자산, 뭐 비품이든지 건물, 사업에 사용하는 건물이든지
그게 대해서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요거는 7월 25일에 제출해야 되죠. 제출하고 납부도 해야 되죠. 관련 서류를. 고정자산은 2년, 건물 같은 경우는 10년 이내인 경우에 하나죠. 비품은 2년, 건물은 10년. 이 관련 조항은 제64조에 나오죠. 제64조.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 재고품 등 매입세액 가산. 매입세액, 그러니까 내야 할 금액에다 가산해서 내야 되는 거죠. 변경 당시에 있는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감가상각 자산. 그래서 이것은 이제 부가세를 공제받은 경우. 또 이제 특이하게 이제 사업을 양도양수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거죠. 사업을 양도양수했는데 내가 양수받은 자산이 당초 그 앞에 사람이 취득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건물은 그 양수자가 낼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내게 된다 그런 얘기죠. 다음 36조 영수증을 보도록 하죠. 영수증.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경우 사업자가 아닌 주로 추정 소비자에게는 세금계산서 필요 없죠. 영수증 발행하면 되는데 소매업이나 음식점 등이죠. 또 두 번째,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4,800이 안 되는 분들이 있었죠. 4,800이 안 되는 사람들은 또 처음에 개업했을 때 간이로 신청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분들은 영수증을 발급하게 돼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세 번째 제3항에 보면은 상대방이 사업자 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끊어달라 하면은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한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세금계산서를 끊는 거죠. 그러니까 4,800 미만은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해놓고 다시 3항에서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끊어달라 하면 세금계산서 끊어줘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 나와 있는데 이 뒤에 다시 나오는데 저 뒤에 다음 페이지 보면 나오죠. 다음 페이지 글자가 좀 조그만하게 되어 있는데 위에서 10번째 10항이 나오죠. 간이과세자가 영수증 발급 적용 기간에 아까 그 세금계산서 끊어야 한다 했죠. 그 3항 거기 영수증 발급 적용 기간에 그리고 3항 내지 5항 3항부터 5항까지 및 이렇게 나오는데 그 3항이 지금 세금계산서 상대방이 끊어달라면 끊어주라 한다고 그랬죠. 근데 이걸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영수증 발급 적용 기간에 다시 말하면 사업자 등록증에 영수증 발급 사업자로 찍혀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세금계산서 끊을 수 없어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4,800 미만인 사람은 세금계산서를 끊을 수 없어요. 4,800 미만인 사람은. 그러니까 4,800 이상인 사람만 세금계산서를 끊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전체적으로 됐다고 보여져. 그래서 이 관련 규정 또 궁금하신 분들 이게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요거는 그 네이버 카페에다가 올려놓도록 하죠. 카페에 첨부 파일을 올려놓을 테니까 법률 조항까지 있으니까 해당되는 것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